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지난주에는 꿈의 워터파크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외에 나머지 이미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워터파크. 약간 안개가 낀 듯 흐린 톤이다. 내가 엄마랑 누군가 놀고 있는데 위로 큰 보트 같은 게 떨어져서 나를 포함 3명이 다쳤다. 나는 약간 타박상 정도인데 다른 두 사람은 다 어딘가 부러진 수준이었고 누군가 119를 불러서 소방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왔다. 들것은 튜브형 보트 모양으로 생겼고 나는 나보다 저 사람들이 심하니까 저 사람들 먼저 내려가라고 말했다. 근데 소방대원들이 오더니 핸드폰을 챙겨서 가져가며 날 들것에 실었다. 나는 어차피 병원에 갈 거니까 폰은 필요 없겠지 하며 별말 안 하고 들것에 몸을 맡기고 착착 가는데 엄청 급경사인 원형의 회전 수영장 미끄럼틀이 있었다. 이거 타고 내려가다가 더 다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소방대원들이 앞뒤로 내 튜브를 잡고 그걸 타고 아래로 쏙 내려가 보니 잔잔한 수영장이 나왔다. 저희의 상상에서 이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꿈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워터파크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워터파크는 익사이팅한 방식으로 물놀이를 즐기는 공간을 일컫습니다. 꿈에서 워터파크와 잔잔한 수영장은 다분히 대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 투사도 그 차원에서 워터파크를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두겠습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워터파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다른 이미지들과의 관계 속에서 워터파크가 상징하는 바를 풀어내는 데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워터파크에 머문다는 것의 의미와 워터파크를 고집함으로써 겪게 되는 어려움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나머지 이미지에 담긴 상징과 은유를 풀어내고자 합니다. 워터파크에서 놀고 있는데 위에서 큰 보트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워터파크를 떠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위에서 큰 보트가 떨어지는 이미지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보트는 물에서 이동하는 수단입니다. 워터파크로부터 잔잔한 수영장으로 이동하기를 거부한 자아의 고집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추락은 한 차원 내 고집을 보상하는 조치인 것입니다. 추락의 최종 목적지는 땅입니다.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땅과 접촉하게 된 것입니다. 땅은 생존을 위한 기반이고 땅적인 삶이란 현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보트는 추락이라는 급격한 하락을 통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자아가 보트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은 탓입니다. 자아는 보트의 이용을 거부했고 그 거부의 정도는 곧 높이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멀리 있었다는 것의 의미는 자아의 현실에서 배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워터파크를 떠나야 한다는 내적 조언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생겨나는 여러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높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큰 보트가 추락을 통해 내 현실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경위는 대략 그렇습니다. 큰 보트는 땅과 물과 다시 접촉함으로써 자신에게 부여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추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땅으로 내려오고자 할 때 파괴적인 방법뿐이었다면 언제나 자아의 태도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아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고정관념이든 왜곡이든 편견이든 자아의 태도는 한쪽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보트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좀 먼 바다에 큰 배가 있고 그 큰 배에 가기 위해 사람들이 타고 가는 보트? 그 모습이 하나가 떠올랐고 또 하나는 왕제의 게임에서 본 것 같은데 밤에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막 나가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는 이동이고 선생님 말씀에도 보면 이게 워터파크에서 잔잔한 수영장 같은 다른 물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거부해서 그 태도가 이제 보트를 위로 밀어 올린 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공중에 띄운 게 거부기도 하면서 동경이라고도 좀 생각이 들었어요. 꿈에 보면 그 보트에 맞아서
엄마랑 다른 사람은 어디가 부러진 것처럼 크게 다쳤지만 나는 타박상으로 멈춘 이유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동경. 어디론가 가고 싶은 한 지점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워터파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동경처럼 공중에 띄어 있을 수밖에 없고 예, 예. 이 꿈꾸니가 어딘가로 가고 싶었다 하는 선생님의 투사를 받아들이면 결국에 그 어딘가는 워터파크에서 더 높은 위치일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말이 되죠. 더 나를 즐겁게 하고 더 나를 유쾌하게 하고 더 재미지고 그러면서도 뭔가 더 멋지게 보일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동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계속 옮겨가고 싶은 마음, 그것이 이 높이에 은유되어 있겠죠. 그 마음이. 근데 이제 보트가 친 거죠. 말하자면 꿈이 친 거죠. 안 돼. 더 이상은. 내가 그 높이에 은유된 그런 더 높아지고 싶다. 그럼 높이라는 개념이 나올 때 항상 내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나요? 높이 있다는 것은 이상이고 동경일 수 있죠. 문제는 내가 상정하는 그 이상, 그 원대한 목표, 그 원대한 비전, 이런 것을 현실로 살아낼 수 있느냐, 내가 현실에서 성취할 수 있느냐, 실현해낼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잖아요. 걸맞는 태도로서 걸맞는 노력을 쏟고 있느냐. 그 측면에서 어그러지면 이제 꿈이 그 측면을 높이를 가지고 지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높이가 강조되는 꿈을 꾼다면 권력의 측면을 가장 먼저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살아간다고 할 때 모든 행위가 권력과 결부되잖아요.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권력을 성취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 고민이거든. 본질은. 근데 여성들은 특히 그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권력은 자신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자신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듯이 말하거든.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지. 정말로 그렇다면 결혼도 하지 말고 사회생활도 하지 말고 그럼 괴로움이 없어요. 내 삶에서 권력이란 측면을 쏙 빼면 아무런 괴로움이 없다니까. 이 꿈도 그런 측면에서 건드려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쩌면 꿈꾸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이런 꿈을 꾼다면 나는 그냥 뭐 즐겁고 편안한 거를 좋아해요. 그러면 꿈에서 이렇게 높이가 강조될까? 왜 그럼 꿈이 높이를 강조했지? 꿈꾸니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줌으로써 꿈꾸니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면 좋지. 보트를 거부했다는 것은 물에서의 이동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워터파크에서 물은 전적으로 즐거움과 유쾌한 흥분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형태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물도 있으므로 그 물도 경험해야 합니다. 보트가 자아의 현실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추락뿐이었습니다. 자아는 재미의 측면에서 물을 다소 시끄럽게 즐기는 방식에만 익숙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잔잔한 수영장에서 혼자가 되었을 때 물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낯설고 어색한 가운데 불안해집니다. 잔잔한 수영장은 고요한 가운데 침묵을 강요하는 것만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잔잔한 수영장을 경험하고 그 물에 익숙해져야 하는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잔잔한 수영장은 이를테면 사계절 중 가을에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사계절의 땅에서 여름만을 고집하는 것은 생존을 위태롭게 합니다. 워터파크 이미지는 한 차원 여름의 장점만 즐기려는 태도를 은유하는 것입니다. 자아는 겨울로 향해 가는 여정에서 가을을 경험하려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매섭고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아서 봄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이죠. 잔잔한 수영장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잔잔한 수영장이란 일단 사람들의 발길이 뜸할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재미와 즐거움의 측면에서 물을 익사이팅하게만 경험해온 이라면 그 분위기가 무겁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잔잔한 수영장의 물은 일렁임이 거의 없는 것도 같습니다. 잔잔한 수영장에서 물은 그저 고요한 상태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게는 아주 낯선 물의 존재 방식입니다. 잔잔한 수영장에서는 지루하고 외로울 뿐입니다. 쓸쓸하거나 울적하고 우울한 기분에 빠져들기 십상이죠. 그런데 무거움이라는 범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감정은 워터파크에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워터파크가 철저하게 배제하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도 우리 존재의 일부입니다. 그런 감정 역시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적 사고는 그러한 감정으로부터 태동되기 때문이죠. 가을의 물을 거쳐감으로써 겨울을 견디어내는 자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리저리 마구 튀겨대고 위로 솟구치고 빛을 받아 화려하게 반짝이는 물 대신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물을 새롭게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잔잔한 수영장에서 물을 새롭게 경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잔잔한 수영장 안에 있다면 물을 섬세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물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로 인해 만들어지는 물의 흐름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결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까지 퍼져나가고 언제 사그라드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감정이 일어나고 쓰러지는 과정에 깨어있는 연습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워터파크의 물은 솟구치고 퍼붓고 내리꽂고 세차게 때리며 재미와 흥분을 일으키는 물입니다. 이제부터는 물의 부드러움과 섬세함, 낮은 곳을 지향하는 겸손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거기에 나를 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잔잔한 수영장을 경험하는 거는 감정의 무거움을 경험하고 내 존재로 인해 만들어지는 물의 흐름에 끼어 있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딱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일상에서 이것을 살아낼 때 내 안에서 어떤 불편한 감정이나 무거움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게 느껴질 때 이것을 경험해보라. 그럼 저는 생각하기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 떠오르거든요. 일단은 그 감정을 없애기 위해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만히 있는 것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회피가 아니라 그걸 정말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불안하다는 거를 자각을 못하면 불안한 거잖아요. 거기에 휘둘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불안하구나라는 거를 자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거기에 덜 휘둘리지 않나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조금 생기잖아요.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를 인정을 하면 그럼 이 불안이 어디에서 온 거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딱 그만큼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있지? 그리고 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 불안과 소통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소통을 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궁금해하는 그 다음 질문, 나한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지? 그런 경험이 쌓이는 만큼 불안에 덜 휘둘리는 건 맞는 것 같아. 불안이든 외로움이든 뭐 고독감이든 이런 감정들과 함께 있다는 건 그런 감정들과 소통하겠다는 거니까. 그럼 그 소통의 어떤 최종 종착지 같은 거는 결국 내 욕구인 것 같아. 내 욕구에 가닿고 내가 진짜 뭘 하고 싶구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걸 하나 꽉 잡게 되는 거지. 질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최대한 지우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법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나는 말도 잘하고 싶고 멋있는 생각도 해보고 싶고
이런 내 욕구들이 그것이 권력으로 뭐 이어지든 근데 애초에 이제 한 발짝을 못 떼는 건데 결국 내 사고력도 내가 감정을 배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잘하지 않았구나 좀 그런 게 와닿네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수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산수, 뭐라 그러지? 고급 산수가 존재한다 뭐 이런 말을 쓰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산수의 사고방식을 사고 과정에 가져다 대면 최악이야. 무엇이 날 불안하게 해주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방식으로 주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나는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할 책임과 의무가 내게 있을 뿐이지. 근데 내가 구성한 그 답안이 나를 설득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거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거쳐본 사람은 그게 가져다 주는 이득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지. 경험해 봤으니까. 채식주의자의 그 부인과 남편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남편이 그 부인에 대해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잖아. 그 여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는 존재지. 그건 참 슬픈 것 같아. 결국 그 얘기도 우리 내면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여성이 그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질문이 없으면 존재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여성을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거기에 이 여성이 반기를 들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존재한다는 건 질문한다는 거야. 질문을 하고 받고. 그게 존재야. 잔잔한 수영장으로 가는 여정은 꽤나 힘겨웠습니다. 사고가 발생했고 나와 주변은 다쳤습니다. 이동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엄청 급경사인 회전 수영장의 미끄럼틀을 내려와야 했기에 나는 불안했고 순간적으로 강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소방대원은 핸드폰부터 압수한 뒤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잔잔한 수영장과 핸드폰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의 압수는 그 개인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 행해진 조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고립되어야 하는가? 소방대원은 관계에 의존하려는 마음을 걷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깨어있는 삶에서 내가 맺어온 여러 관계를 고민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먼저 고려하기를 언제나 권하고 싶습니다. 융에 따르면 내면이 외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워터파크에 머물기를 고집하는 태도로부터 고립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워터파크에 머물러야 한다고 종용하는 넓고 고루한 신념으로부터 고립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선택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 핸드폰은 제거되었습니다. 이처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변화와 성장에 대한 전망을 높이고 있습니다. 꿈의 판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잔잔한 수영장에서 내가 경험하는 무거움, 외로움 이런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를 보장한다면 내가 워터파크에서 머물면서 충족되는 건 뭐예요? 내가 왜 그렇게 무엇이 충족돼서 거기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핵심은 워터파크의 물에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막 북적북적하고 시끌벅적하고 물은 여기저기로 마구 튀기잖아. 나한테도 물이 계속 튀기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감정이잖아. 근데 워터파크에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할 일이 없다니까? 워터파크에 머문다는 거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싶지 않은 거야. 사람들로부터 좋은 자극만 받고 싶은 거야. 사람들로 인해서 짜증날 일도 불쾌할 일도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는 거지. 실제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워터파크라는 거는 자아의 전제야. 자아가 하는 가정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줘서는 안 돼.
사람들과 언제나 즐거워야 돼. 재밌어야 돼. 내 주변에서 불쾌한 일은 일어나면 안 돼. 나도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 이런 전제와 가정인 거야. 자아를 지배하는 가정과 전제가 워터파크로 표현된 거야. 내가 지금 30대에 있고 그리고 워터파크에 지금까지 머물러 왔다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은 다 취한 것 같아요. 그것이 나의 성격적 일면으로 잘 체화된 상태에 있을 거예요. 그런 전제하에서 내가 이제 다른 물을 경험할 때가 온 거지. 30대 후반으로 넘어가면 고통이라는 감정으로 넘어가기 딱 좋은 때인 것 같아.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는 거지 뭐. 그런데 30대란 나이가 재미나 흥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나이니까 당연히 워터파크를 떠나기 싫지 뭐. 떠나고 싶겠어? 그냥 거기에서 사람들과 되도록이면 기분 좋게 소통하고 기분 좋게 지내고 싶고 찌푸릴 일보다는 그냥 웃으면서 서로 용인되는 그런 경험만 하고 싶지 뭐. 그런 욕심은 당연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왜 잔잔한 수영장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인도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결국은 내가 깊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럼 내가 왜 깊어져야 되는가? 일단은 사람이 나이가 이렇게 든다는 거는 조금 더 성숙해지고 깊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잖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잔잔한 수영장으로 인도되었을까? 성취를 원하기 때문인 것 같아. 삶에서 내가 목표하는 바가 있고 또 그것을 이뤄내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잔잔한 수영장으로 인도되겠지. 그런 사람이라면 워터파크에만 머물면 이게 시기를 놓치면 자칫 아이의 천진난만함으로만 살아가게 될 수도 있어. 아이의 천진난만함으로 세상이라는 정글에서 뭔가를 성취하긴 되게 힘들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내가 워터파크에 머물 수 없고 왜 잔잔한 수영장으로 가야 하는가? 내가 욕망하기 때문이야. 권력을 성취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워터파크만 왔다 갔다 하며 살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워터파크에 아주 익숙하고 그래서 나는 그 환경에서 안정을 느끼고 안정을 바라면 욕망해서는 안 돼. 안정을 바라면 발전을 기대해서는 안 돼. 안정적인 조건 이런 것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대신 발전을 바라거나 성장을 바라거나 그걸 포기하면 돼. 그런데 이런 꿈이 찾아왔다? 내가 욕망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권력을 욕망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보다 성숙한 방식으로 내 원하는 바를 실현시키려면 잔잔한 수영장을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엄청 급경사인 회전 수영장의 미끄럼틀. 이 이미지에서 내가 취해야 할 메시지는 명백해 보입니다. 워터파크와 잔잔한 수영장 사이에 존재하는 그처럼 아찔한 간극은 자아가 애처로울 정도로 워터파크에 머물기를 고집했던 탓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매 순간 그 점을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잔잔한 수영장으로 가서 그 물을 경험하라는 조언을 받게 되면 자아는 순간적으로 아찔한 기분에 휩싸일지 모릅니다. 즐거움이나 재미의 요소를 싹 걷어낸 곳으로 내쳐지는 것 같은 기분이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엄청 급경사인 회전 수영장의 미끄럼틀, 이 이미지는 잔잔한 수영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감정에 얼마나 무지한 상태로 지내왔던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은 오랫동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동은 다분히 강제적으로 집행되었는데 이는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급하다는 것은 워터파크가 생존과 적응에 더 이상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잔잔한 수영장으로 자아를 이끈 것은 아픔과 상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자아의 낡은 전제와 가정을 끊어내고 새로운 인식을 성취할 수 있다는 약속을 꿈이 건네는 것 같습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고통은 거의 반드시 새로운 것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창조는 고통을 자양분 삼아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극경사의 원형형 이 미끄럼틀이 이게 나선 모양이어서 한 차원 되게 성장과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이동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급경사라서 꿈자도 두려움을 느끼고, 근데 꿈에서는 원형의 튜브형 보트를 태워서 거기를 지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타면 내가 이렇게 눕는 형태에 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과정을 내가 다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과정을 내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그 워터파크에서 잔잔한 수영장까지 오는 길을 나한테 좀 외우게 한다? 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가파른 것을 어쨌든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단지 두려움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또 짜릿할 수도 있잖아요. 그 극경사를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게 그 충돌이 상처라고 한다면 그런 여러 번의 충돌과 상처가 내가 그것을 그런 이동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길러줬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나선형의 이동의 개념에 충돌이 반드시 포함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 꿈은 여기서 얘기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